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노동관계법조입니다. 보기보다 양이 많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딱 골라서 강의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1장 노동법 관련된 문제 1절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노동법 성격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먼저 이걸 알려면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뭡니까?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절대에서 우리가 이제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가? 소유권 절대에서, 즉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서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이렇게 과실 책임에서 어떻게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뭡니까? 수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과거에 학생 시절에 수정자본주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대 시민법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 좀 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됐다. 이것이 부정된 게 아닙니다. 수정이요, 수정. 수정자본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정자본주의. 자, 요거 글씨를 좀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1번. 계약 자유, 적합한 거니까 계약 자유는요, 수정 정해진 거죠. 계약 자유에서 뭘로? 계약 공정으로. 자기 책임, 과실 책임이죠. 이거를 무과실 책임으로. 소유권 절대가 아니죠. 이걸 상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정답 4번이죠.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다.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그 얘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 3번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로 갑니다. 근로기본권입니다. 먼저 근로기본권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근로권, 노동3권. 또 근로권, 다른 말로 근로의 권리. 근로권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은 다른 말로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자, 먼저 앞부분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근로권, 즉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노동3권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이다. 노동기본권, 다른 말로 근로기본권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근로권과 노동3권 얘기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가 얘가 바로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이제 근로권이죠. 근로권. 그죠? 그리고 근로3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3권입니다. 근로자를 노동이라고 바꿔서 주로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맞는 편이죠. 예,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외국인요? 아니죠. 외국인은 아예 되지를 않죠. 그죠? 바로 우리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아시겠죠? 보장되고요.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로의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보다 자유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 물론 생존권과 자유권 두 개 다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매기면은요, 자유권보다 생존권이 더 앞선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없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지만 두 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생존권이 먼저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 형성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아니죠. 먼저 근로 권리는요,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위 법률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안 해도 돼요. 이미 바로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에서, 법규에서 뭐 다시 입법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문제 딱딱 골라서 할 겁니다. 자, 9번입니다.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1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어디? 민주주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뭘로? 법률로 정한다. 요것도 지금은 하나의 지문이지만 요 1번 지문이 단독 문제로도 나온다는 얘기. 앞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네모 해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정답 민주주의 원칙.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맞는 표현 되겠죠. 2번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요. 딱 두 명. 뭡니까? 여성하고 연소자입니다. 아시겠죠? 여성, 즉 여자. 여자하고 연소자입니다.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 두 명에 대해서만 특별한 보호받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령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자, 연소자, 여자, 연소자. 특별한 보호, 여자, 연소자. 끝. 틀렸죠, 2번. 답 2번이지요. 3번.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최저임금제는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반드시 법대로 시행해야 된다. 아시겠죠? 시행하도록 노력 안 됩니다. 맞는 편이고요. 4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뭐요? 법률로 정한다. 맞는 편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여러분 보세요. 10번 봐, 10번. 10번도 보시면 3번에 특별한 보호인데 고령자 아니잖아요. 무조건 특별한 보호는 여자하고 연소자만 나와야 됩니다. 고령자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도 아니고요. 11번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는 요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되어 있죠.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고용 증진과 두 번째 적정임금의 보장에 이런 노력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고용을 증진시키고 적정임금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국가가 여기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을 받도록 국가에서 노력해 주는 것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나오는 2번 지문은 바로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냅니다.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 9번서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건데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도 틀린 겁니다. 법률은요. 법률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틀리게 하는 것까지 설명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1번 하나의 지문이 단독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방금 요 네모한 것처럼 요걸 네모를 딱 해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사회적, 경제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게든지요. 정치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법규에서는요. 정치와 관련된 지문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 정치란 말 들어가는 순간 걔는 다 틀리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 사회적, 경제적이지 정치적이 들어가면 틀리듯이 다른 지문도 정치와 관련된 지문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정치는 우리 법규에서는 없다. 들어가는 순간 걔는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국가유공자, 상위공정, 전몰공정의 유가죠. 요게 빠지면 안 돼요. 국가유공자, 상위공정, 전몰공정은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왜 그럴까요? 국가유공자, 상위공정, 전몰공정은요, 이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쟁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냐고요. 그들의 유가족. 아시겠죠? 유가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돌아가신 분. 유가족 아시겠죠?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셔도, 그죠? 그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맞습니다. 4번.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니까 아직까지 틀린 게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자, 4번. 여자는 근로의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 틀렸죠. 여자하고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자하고 연소자만. 고령자 아니에요. 장애인 아니에요.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그 외에요. 전부 다 12, 13, 14 다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항상 저는요, 이제 뺄 거 빼고 그냥 몇 문제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문제, 아니면은 내가 좀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래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두껍게 맞는다 해가지고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 기능이 아닌 겁니다. 1번. 물론 다 교재에 있지요.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량하게 한다. 맞습니다.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한다. 맞습니다. 항상 나왔다면요. 4번밖에 안 나와요. 지문 정답이. 4번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자, 근로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순간 국가에서는요,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증가가 아니라 뭐요? 감소시킨다 해야 되겠죠. 감소. 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호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나왔다면은 요거를 4번 지문을요, 감소를 증가로 바꿔서 잘 내더라. 요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여러분들 그 위에 문제 다 풀어봐 주시고요. 16번도 마찬가지예요. 16번에 4번 보세요. 요것도 15번 문제 4번 지문과 똑같잖아요. 틀린 거,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너무 많이 갔죠, 그죠? 하지만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노동 3권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 먼저 근로기본권은 크게 두 가지다. 근로권, 즉 근로가 권리하고 노동 3권, 즉 근로 3권 두 개인데, 두 개 중에서 뭐만? 노동 3권만 물어본 거예요. 3권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요 세 개만 딱 물어본 겁니다. 요 세 개 빼고 나머지는 근로의 권리죠. 즉 근로권이죠. 여러분들 19번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이유는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노동 상권이 아닌 것, 근로 상권이 아닌 것 잘 물어봅니다. 19번처럼요, 굉장히 잘 물어봐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빼고 답이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이 있는 거 찾아보면 돼요. 딱 보니까요, 2번밖에 없네요. 딱 이렇게 정답 나와 있잖아요, 벌써요. 그죠? 1번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제 보장. 3번 연소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4번 국가유공자의 우선근로 기회부여. 요거는 뭡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 노동상권이 아니니까 이제 근로권에 해당되겠죠. 아시겠죠? 단체교섭권 나오죠.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그와 연관된 문제 22번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설명 틀린 것. 3권이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단결체의 가입, 단결체의 존립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면 돼요. 책에 있든 없든지 간에. 2번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요거요. 단결권은 뭉치자, 모이자 그 얘기잖아요. 단체 교섭권은요, 사용자와 이제 서로 교섭하는 겁니다.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 협약은 그 결실이다. 약속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하죠. 맞습니다. 3번 단체 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죠? 경제적, 사회적. 여기다가도 정치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정치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아니죠. 단체 교섭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죠? 노동조합, 그죠?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뭐 누가 하는 건가? 노조. 노동조합, 노조하고 하는 것이죠.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단체 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민사상 내지 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서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책이 없지만 그냥 여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26번입니다. 헌법상 근로 3권 또 나왔죠? 노동 3권 뭐 같은 말입니다. 출제할 때마다 출제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출제자는 노동 3권으로 어떤 사람은 근로 3권으로 냈을 뿐인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 제한의 그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근로 3권의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공무원인 근로자. 공무원은요 반드시 여기 빠지면 안 돼.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요거 빠지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전부 다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자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죠. 그죠? 뭡니까? 노동 3권을 줄여가지고 그냥 노동 3권을 가집니다. 법률에 정하는 자만 다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된다. 맞는 거죠? 3번 법률이 정하는 요것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 한 번 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 여기가 뭐죠? 한마디로 그냥 군부대 납품하는 여러 가지 군복 뭐 구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무기도 있고요. 그죠? 많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아닙니다. 얘만.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뭉쳐서 협상한다, 교섭하는 것까지는 다 모두 허용돼요. 단체행동권은 평상시에는 인정하겠죠. 하지만 유사시에는 제한시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군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심지어 무기도 만드는데 유사시 전쟁 시 만약에 단체 행동 쟁의 행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못하게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만 단체 교섭권 아닙니다. 물론 단결권도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예. 정답 3번이죠. 3번 근로상권은 국가안전보장상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뭡니까?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여기 이제 1번하고 같은 유사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문제가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꼭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풀어보면 다 도움됩니다. 자, 32번입니다. 노동기본권 또는 근로기본권이죠. 근로기본권, 그러니까 근로권하고 노동 3권 두 개 다 관해서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먼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 들어있네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 3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2번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당연하죠.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 맞네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맞네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깔끔하죠? 예, 여기에 단결권 안 됩니다. 단체교섭권 안 됩니다. 4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 질문 버리세요. 예. 3번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 여기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에 또 산업체에 얘만 해당돼요. 그죠? 4번은 아예 법률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근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다. 3번에 있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풀면서 자 1장 노동법 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죠? 바로 또 근로기준법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노동기본권이다. 틀린 거다. 이건요. 노동기본권은 이제 근로권과 노동상권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다 여기서 지문이 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즉 이게 바로 근로권이죠. 맞습니다.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요. 이거 법률이 정하는 자 하나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풀지 않았던 문제 중에 아마 요게 빠져가지고 틀리게 하는 한 지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동 3권 가진다. 그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깔끔하게 맞는 표현 되겠죠. 3번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성별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성별 관계없이 평등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평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말이 틀린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뭐라고요? 예, 그렇죠. 바로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받는다. 또 있죠. 국가 유공자, 전몰 궁정 등등등등의 유가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죠? 근로기회를 부여하잖아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요거죠? 단체 행동권은 단결권 아니에요. 단체 권도 아닙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35번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